수세기 동안 남극 대륙은 탐험가, 과학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거의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있는 이 광대한 대륙은 우리 행성의 마지막 위대한 신비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고립된 지역, 극한의 조건,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 아래 숨겨진 풍부한 비밀로 인해 온갖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수수께끼의 대륙의 미스터리를 풀고 남극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번호 1. 수수께끼의 도시 아틀란티스. 남극 대륙의 얼음 표면 아래에 신비한 도시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설적인 아틀란티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광대한 얼음 덮인 땅은 과학자들과 회복력이 강한 펭귄 개체군의 본거지이지만 아마도 한때는 선진 문명이 살았을 것입니다. 지각변동 이론은 약 12,000년 전 행성 지각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남극 대륙의 상당 부분에 얼음이 남아있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생각에 따르면 고대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묘사한 신화 도시인 아틀란티스에 대한 설명과 일치합니다. 아틀란티스를 신과 인간이 세운 도시로 묘사한 플라톤의 표현은 이 가설에 공감합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 대륙은 다시 얼음으로 뒤덮이면서 선사시대 문화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530년에 그려진 피리리스 지도를 자주 인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도가 공식적으로 발견되기 전에 남극 해안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나사는 얼음 아래 인간 정착지를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2번. 지구력선의 놀라운 재발견. 영원히 실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배 인듀어런스호가 최근 남극 외들의 바닥에서 발견됐다. 어니스트 셰클턴 경, 서 어니스트 셰켈턴. 이 이끄는 남극 탐험대에 소속된 이 배는 1915년 해빙에 부서지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그것은 결코 복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나타날지 궁금해했습니다. 놀랍게도 인듀어런스호는 위치를 파악했을 때 놀라운 보존 상태를 보여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의 저항력을 입증했습니다. 선박의 양호한 상태는 해양 역사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에서 초기 탐험가들이 직면했던 어려움에 대한 매혹적인 창을 제공합니다. 3번. 만스트릴러푸시스 플래니프론즈의 발견. 수세기 동안 남극의 얼음 밑에 숨겨져 있던 생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매니토바 대학의 한 학생이 우연히 발견한 특별한 종인 만스트릴러푸시스 플래니프론즈를 만나보세요. 이 학생은 그러한 생물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우연한 발견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만스트릴러푸시스 플래니프론즈는 8개의 브러쉬 모양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 차가운 물에서 우아하게 헤엄칠 수 있어 거의 투명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독특한 발견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 환경 중 하나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의 존재는 생존이 요소와의 끊임없는 싸움인 남극 대륙의 독특한 생태계에 대해 우리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합니다. 번호 4. 스코데 오두막과 그 역사적 중요성. 로스 아일랜드의 케이프 에반스 북쪽 해안에 위치한 스카츠 허트는 남극 대륙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테라노바 탐험으로 알려진 1910년부터 1913년까지의 영국 남극 탐험 중에 지어진 오두막은 런던에서 조립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얼어붙은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단 9일 만에 조립되었습니다. 이곳은 로버트 팔콘 스콧, 나버트 펠컨 스카트의 25명으로 구성된 팀이 남극을 향한 험난한 여정 동안 중요한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불운한 탐험에서 스콧과 그의 동료들은 기지에서 약 261km, 다음 보급고에서 불과 19km 떨어진 곳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망했습니다. 마침내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글로사프테리즈 속의 나무 중 하나를 포함하여 남극 화석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남극 대륙이 한때 숲으로 덮여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탐험의 이야기는 탐험가들의 용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식을 추구하면서 직면했던 가혹한 현실도 보여줍니다. 번호 윌리엄 모리스와 남극에서의 그의 발견. 윌리엄 모리스는 특히 그의 작품 빙벽을 넘은 항해사 더 내버게이터 더블호 크로스트 더 아이스 올즈를 통해 남극 대륙을 탐험한 가장 흥미로운 공상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는 남극권 주변 해역을 탐험하기로 결심한 연구원의 모험을 담고 있습니다. 얼음벽 너머 모리스는 대륙의 광대한 얼어붙은 지역에 숨겨져 있는 완전히 다른 문명의 발견을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의 영역에 속하지만 흥미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 뒤에 진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극 대륙의 거대하고 탐험되지 않은 얼어붙은 지역은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비밀에 대한 매혹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킵니다. 번호 6. 남극 얼음 아래 열대 우림의 증거. 광활한 얼어붙은 황무지로 알려진 남극 대륙에서 가장 인상적인 비밀 중 하나인 열대 우림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파인 아일랜드 글레이셔 근처에서 연구자들은 고대 뿌리, 꽃가루 및 기타 무성한 환경의 징후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약 9천만 년 전, 공룡 시대에 이 지역이 훨씬 더 따뜻한 기후를 누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평균 기온은 12디그리 셀시어스 이상이었고 여름 최고 기온은 약 18디그리 셀시어스였습니다. 이 발견은 남극 대륙이 항상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지는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 시기에 그곳에는 열대림이 번성했는데 아마도 오늘날 따뜻한 지역의 숲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기후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현재는 살기 힘든 이 대륙에서 번성했을 수 있는 선사시대 생명체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번호 7. 남극 대륙에서 수수께끼의 화석 발견. 2011년에 남극의 한 과학자 팀은 매혹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움푹 패인 축구공처럼 보이는 화석이었습니다. 자세한 분석 결과 이 알은 약 6,600만 년 전에 거대한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알로 확인되었습니다. 길이가 약 28cm, 너비가 18cm인 이 화석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부드러운 껍질을 지닌 알이며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최초의 종류입니다. 전문가들은 멸종된 거대 도마뱀이나 공룡과 공존했던 뱀이 이 화석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번 발견은 부드러운 껍질 알의 크기와 구성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에 도전하여 지구상 선사시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숫자 8. 남극 대륙과 놀라운 검은 지느러미 얼음 물고기. 남극 대륙에는 물개, 펭귄, 범고래뿐만 아니라 놀랍고 잘 알려지지 않은 생물들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최근 다큐멘터리 남극 탐험을 촬영하던 중 영화 제작진이 발견한 종인 검은 지느러미 얼음 물고기, 블랙핀 아이스피쉬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외관이 특별합니다. 몸은 반투명하고 고무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헤모글로빈이 포함된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독특한 투명성을 설명합니다. 다른 척추동물처럼 산소를 흡수하는 대신 검은 지느러미 얼음 물고기, 블랙핀 아이스피쉬는 차갑고 극한의 남극 해역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독특한 적응력을 개발했습니다. 이 발견은 북극 얼음 아래 숨겨진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조명하고 우리 행성 깊숙한 곳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이로움을 생각하게 합니다. 번호 9. 심판의 날 빙하. 세계적인 위협. 이전에 스웨이츠 글레이셔로 알려진 둠스데이 글레이셔는 서남극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걱정스러운 빙하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표면 아래로 흐르는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으로 인해 지표면이 놀라운 속도로 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속화된 용해는 전 세계 해수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1980년대 이후 빙하는 수천억 톤의 얼음을 잃어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약 4%에 기여했습니다. 최후의 심판 빙하가 완전히 붕괴되면 서남극 대륙의 다른 얼음 덩어리가 불안정해져서 해수면 상승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전 세계 해안 지역은 대규모 홍수부터 전체 지역 사회의 이주에 이르기까지 파괴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함을 일깨워줍니다. 번호 10. 잉카 메이든 1995년 후아니타라고도 알려진 잉카 처녀가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명이 등산가가 암파토 산 경사면에서 후아니타의 미라 유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고고학적 발견은 잉카 문명의 관습과 의식에 대한 보기 드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후아니타의 잘 보존된 몸은 온전한 피부, 머리카락, 의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통 잉카 의상을 입고 있으며 주변에는 신들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도자기, 직물, 도구와 같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녀의 발견은 잉카 문화에서 인간 희생에 대한 빛을 밝혀주었는데 약 12에서 15세의 어린 소녀 후아니타가 아마도 높은 산의 의식에서 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처녀로 선택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후아니타는 페루 아레키파의 산투아리오스 안디노스 박물관, 뮤코 센추에리오즈 앤디노즈의 냉장실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번호 11. 렌 브렌의 투닉 2011년 노르웨이 예닌, 진인, 산악지역의 렌 브렌 지역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로브와 기타 유물은 수세기 동안 시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 얼음과 눈 속에 보존되었습니다. 8세기부터 1세기까지 바이킹 시대에는 장인 정신과 투박한 의복으로 유명한 바이킹족은 유럽 탐험과 탐험을 통해 중세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렌 브렌의 투닉은 단순한 옷 그 이상입니다. 이는 과거와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잘 보존된 이 유물은 바이킹 의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조 기술과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을 강조합니다. 다이아몬드 헤링본 패턴의 양모로 제작된 이 제품은 바이킹의 직물 생산 기술을 보여주며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의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발견은 바이킹들이 의복의 품질과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번호 12. 1928년에 길쭉한 두개골, 남극의 신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선구적인 탐험가 훌리오 텔로는 얼어붙은 대륙으로 대담한 탐험을 떠났습니다. 남극 대륙에서 텔로팀은 지질학적,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 극한의 조건을 탐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얼음 아래에서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길쭉한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개골은 파라카스 문화와 이집트와 같은 고대 문명을 연상시켰습니다. 이 도전적인 발견은 남극 역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고대 문명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두개골은 과학계에서 집중적인 연구와 논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번호 13. 리오바. 잘 알려진 나이오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얼음 속에 얼어붙은 아기 매머드의 발견은 지구의 고대 과거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매력적이고 과학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베리아와 같은 영구 동토층에 보존된 매머드의 놀라운 발견은 이 선사 시대 거인의 생물학, 행동 및 환경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탁월한 보존을 제공합니다. 4만 년 이상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 매머드인 나이오바가 주목할 만한 예입니다. 몸통, 피부, 머리카락, 내부 장기 등 거의 깨끗한 유적이 남아있어 매우 귀중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식단과 위 내용물을 연구하고 심지어 고대 기생충을 식별하여 그 시대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리오바와 같은 새끼 매머들을 보존하는 이유는 죽은 후 늪이나 틈새 같은 자연적인 함정에 빠져 얼음이나 이탄에 갇혀 영구 동토층의 낮은 온도 덕분에 부패와 청소동물의 간섭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번호 14. 아이스맨이 등장합니다. 빙하 고고학은 비교적 새로운 학문입니다. 1991년 여름, 말 그대로 얼음이 깨졌습니다. 그때 독일 등산객들이 토텔 엘프스에서 오스트리아 국경의 이탈리아 쪽에서 반쯤 묻힌 차색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등산 사고로 사망했을지도 모르는 현대의 산악인으로 오해받았다. 그러나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아이스먼으로 불리는 외치, 어트씨, 가 약 5,300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트씨는 키가 작고 문신이 많은 40세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곰 가죽 모자, 염소와 사슴 가죽으로 만든 여러 겹의 옷,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밑창이 풀로 채워진 곰 가죽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이스맨의 생존 장비에는 긴 주먹활, 화살통, 구리 도끼, 그리고 강력한 양리학적 특성을 지닌 식물이 가득한 일종의 초보적인 약 상자가 포함되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와 CT스캔 결과 어트씨의 왼쪽 어깨 깊숙이 묻혀있는 부싯돌 화살촉이 나타나 그가 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살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완성 사건이다. 6년 후, 유콘의 설원에서 수천 년 전에 사냥 도구가 녹는 얼음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곧 캐나다 서부, 로키 산맥, 스위스 알프스에서도 비슷한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 노르웨이의 길고 더운 가을,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바위와 서리의 거인인 요트나르, 자트너의 고향인 눈 덮인 존 제임스 산맥, 존 제임즈 마운틴즈에서 폭발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떨어져 나온 잔해의 더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술록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3400년 된 원시 옥스포드 신발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신발의 발견은 2011년 주정부 지원 빙하 고고학 프로그램이 시작된 잉글라레드 카운티 정상에서 빙하 탐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유칸 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영구적인 얼음 발견 구조 프로젝트입니다. 번호 15. 로프쿤드 호수. 일반적으로 해골 호수로 알려진 로프콘드 호수는 인도의 외딴 히말라야 지역에 위치한 신비하고 아름다운 고지대 호수입니다. 고도 약 5,290m에 위치한 이 고립된 빙하 호수는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 아래에 불안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1942년 수백 명의 고대인의 유적인 스켈레톤 호수, 스켈러턴 레이는 관리인이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해골 유적을 발견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최근에 태어난 것으로 여겨졌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나이가 밝혀졌습니다. 이 유적의 기원은 과학자와 모험가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눈사태와 같은 재앙적인 사건으로 사망했다고 믿었지만 DNA 분석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포함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망은 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해골은 우박으로 인한 부상을 보여주고 다른 해골은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부상을 보여줍니다. 물리적 특징과 유물의 다양성은 이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들이 왜 이 외딴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번호 16. 모리스 윌슨의 얼어붙은 유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배경으로 한 대담함과 비극 중 하나입니다. 1934년 영국의 비행사 모리스 윌선은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위해 단독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색다른 계획에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근처에 소형 비행기를 갑자기 착륙시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회의론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행 및 등산 경험이 부족한 윌슨은 경험 많은 등산가들이 달성하지 못한 단독 등정을 달성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히말라야에서 어려움과 불리한 조건에 직면했지만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1934년 5월 31일 그의 얼어붙은 시체는 아쿠신, 아옥신, 이 이끄는 영국 탐험대에 의해 에베레스트의 높은 경사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윌슨은 그의 대담한 시도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산에 용서할 수 없는 자연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